예, 매주 금요일은 성장성이 있는데 가격도 착한 주식 찾고 있죠.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?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합니다. 예. 그럴 때일수록 정말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아직 덜 주목받은 종목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모멘텀이 많다. 그리고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우리가 알파홀딩스는 익숙치 않더라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알파플러스칩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 합병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이 이미지 센서 사업입니다.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계열사가 많습니다. 알파 바이오랩스, 알파 솔루션즈, 알파 에너웍스, 알파 머티리얼스, ATS, 퍼플스픽 코리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 몇몇이가 굉장히 시장 트렌드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. 요즘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,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거기에 딱 부합한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. 성장 스토리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? 저는 요즘에 이제 분석 자체가 새로운 분석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기본적 분석, 기술적 분석 이런 분석이 굉장히 좀 핫했습니다.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분석 방법이 스토리 분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. 앞으로 시장은요. 굉장히 과거에 안 좋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산업 혹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알파홀딩스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스토리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왜 스토리 분석이냐? SK텔레콤과 5G AI 반도체 미국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.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혹은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한데 그중에 핵심이라는 것은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속도를 얼만큼 줄이냐에 대한 관점입니다. 특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SK텔레콤의 5G 관련 AI 반도체 설계에서 양산까지 모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부분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어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자 온코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온코색이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냐, 미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코색은 미국에 있는 투자사입니다. 그런데 과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서 갖고 있는 인터루킨 12 12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활용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임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코로나 치료제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좀 두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알파홀딩스도 언제든지 시장에 두각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온코색을 사실 그걸 봤던 것은 아니었고 과거부터 제가 온코색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 봤었는데 그 흑색종 병용 임상 관련해가지고 완전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이 유방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핫 이슈였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, 즉 치료 전에 어떤 성과를 보였던 것은 이제 왕전관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핫하게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이슈와 함께 이제 두각받는 부분이 계열사 중에 이제 알파머티리얼즈, 즉 지금 알파홀딩스, 홀딩스지 않습니까? 예. 쉽게 얘기하면은 많은 훌륭한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,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게 AI 시스템 말씀드렸었죠.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, 그리고 온코색 병용 시스템 말씀드렸는데, 여기에 지금 계열사 알파머티리얼즈가 방열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방열 소재가 전기차에 대한 이슈로 또 두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수소차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차들에 대한 이슈나 두각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저도 이제 계속 차 모멘텀을 분석하다 보니까 일단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단계 속에서 일단 발전을 하게 된다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의 발전이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알파멀티리얼즈가 방열 소재 전기차 배터리를 적용하고 확대 시작한다는 부분도 어쨌든 전기차 이슈와도 좀 두각을 받으면서 지금 모멘텀적으로도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주목해 보는 부분은 요즘에 이제
사실 시장에서 많이 핫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중심주가 돼야 된다.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주식은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뭐 미남대회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. 결국 시장에서 얼만큼 많이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또 뉴스화될 수 있고 이슈화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 300조 시장의 공략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이제 초음파 원격의료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있는데 그 시장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온사이트 메디컬을 투자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치도 만들어지고 있다,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예. 요즘 뭐 핫하다는 이슈는 다 걸려 있네요. 본업은 시스템 반도체 전문인데 계열사 중에서 코로나19 백신과도 연관이 있고 전기차 이슈도 있고 앞서서 또 5G AI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. 다 있어요. 그러면 실제로 이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 상황은 좋은 건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신다면요. 사실 실적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실적이 아직 안 잡혀요? 네,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턴어라운드 하면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인수 합병한 IR 리시버 사업인 전 메디텍과 이미지 센서 사업인 플러스 칩, 이 두 개의 기업이 결국은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제 좋아지는 과정,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두각적인 과정을 좀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지난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적자가 돼서 뭐 상패 기준이 있거나 불안한 기업은 아닙니다. 우리가 항상 코스닥을 평가할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매출액이 700억,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기준으로 17억 정도의 흑자를 좀 보였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흑자가 포착이 된다, 이 말씀이세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왜 별도 기준을 말씀드렸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판단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시게, 코스닥에서 어떠한 변동성 기준이나 상패 기준 이런 부분들은 별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제가 이 종목을 사실 갖고 온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. 미국에서 5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. 대대적 투자가 지금 미국에서 5G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SKT와 함께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두각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PBR이 현재 기준으로 다른 뭐 IT 기업들이 지금 3에서 4 이 정도 구간 가고 있거든요. 근데 1.5 정도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유보율이 한 700% 이상, PBR 1.5 이하, 유보율 700% 이상의 그래도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.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? 자, 가격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늘 매수 단가로는 크게 무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4,400원 이하 구간인데요. 매수가는 4,4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2020년 4월 7일에 발생했는데 4월 7일 발생 이후에 거래량 없이 하락.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아래 꼬리를 잡고 나서 크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양봉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7,000원, 손절가는 3,0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의 종목은 여러 가지 성장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알파홀딩스 가지고 오셨고요.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은 목표가 7,000원, 하단은 3,000원까지 잡아주셨네요.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출발 마켓온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장 잠깐 좀 점검을 해볼까요? 예, 오늘 시장이 점점 갈수록 탄력도를 좀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는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면서 지금 0.5%의 플러스권만 나타내고 있고요. 다시 2,200
286선, 2,300포인트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힘이 쭉 빠지면서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 있네요. 전날 대비했을 때 0.86%의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질본에서 이제 그 전날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어떠한 불안 요소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내용들 꼭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.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이제 한 주의 마무리 좀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